세계 언론과 자국민들조차 안 믿는데 계속 여론 플레이를 하는 아베 정부에게 참지 못한 일본 외무성 부대신조차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좀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정확한 근거라도 가지고 합시다. 나 창피해 됐으네. 결국 올해 도쿄올림픽은 무산될 것 같습니다. 다카하시 하루유키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는 올 여름 열릴 수 없다면 1, 2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카하시 이사는 조직위 이사회 회의는 작년 12월이 마지막이었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으며 3월 말 차기 이사회까지 조직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년 연기가 이루어질 경우 2022년엔 한 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도쿄 하계올림픽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올림픽의 개최 취소 혹은 연기는 올림픽 조직위와 IOC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와 IOC 조직위원회는 꾸준히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지만 이제 일본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단계가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올림픽 연기론의 결정타는 현역 IOC 위원 중 최장 재임 중인 딕 파운드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올림픽을 치르기엔 너무 위험하다며 조직위와 IOC는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바꾸는 것보다 아예 대회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었습니다. 파운드 위원은 무려 1978년 IOC 위원이 된 이래 집행위원, 부위원장 등을 거친 거물급으로 그 발언의 무게감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파운드 위원은 도쿄올림픽 개막 2달 전인 5월 말까지는 대회 강행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 무렵에 사람들은 도쿄올림픽 참가를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회 연기 가능성을 작게 본 이유로는 많은 나라들은 각각 다른 계절이고 TV 중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단순히 올림픽을 10월에 열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TV 중계, 광고, 올림픽 시즌에 맞춰 조정된 종목별 대회 일정 등의 문제이고 당장 핵심인 미국 방송사는 10월에는 NFL과 NBA 시즌 개막, MLB 포스트 시즌 등 올림픽을 중계하는 것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스포츠 중계와 광고의 일정 현실만 해도 앞서 일본 조직위원장이 99.99% 그대로 진행한다거나 일본의 올림픽상이 안 되겠으니 한발 물러나 말한 10월 연기로는 현재 말할 수 있는 면피용 방법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본의 행태에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의 중단을 가정하지 않는 일본은 이례적으로 유치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바로 뼈를 때려버린 바 있는데요. 올림픽 연기에 대해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지적하며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고 아무리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계획도 없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세계 유력 언론들에서 잇따른 취소 연기 여론이 나와서 가뜩이나 서양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인들에게는 큰 압박이고 아베를 원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이미 후쿠시마 사태로 신뢰를 잃은 아베가 온고집을 부리며 도쿄올림픽 개최는 99.99%라고 일본 특유의 과장된 합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도쿄올림픽이 어려움에 빠진 아베 정권의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베에게도 그대로 간다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공식적으로는 우리 돈 약 15조를 썼고 사실은 이 2배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부담해야 할 최종 공식 비용은 약 30조까지 갈 것인데 이 돈을 들여 7년 넘게 준비한 잔치를 덮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올림픽을 매개로 재건, 부흥의 기치를 세우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됩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는 올림픽 10년 후 2030년까지 약 32조 3천억엔 우리 돈 350조의 어마어마한 장밋빛 효과를 꿈꿨는데요. 경기장 등 시설, 운송 및 보안, 홍보까지 포함한 대회 운영비, 관객의 지출과 가계소비, 기업의 마케팅 활동비 등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약 5조 2천억엔 우리 돈 55조. 여기에 교통 인프라 정비 및 대회 시설 후 이용까지 더하고 올림픽 종료 후 외국인 관광객의 관련 시설 방문 등 인바운드를 포함한 효과는 약 27조엔 우리 돈 300조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올림픽의 성공을 전제로 한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이미 완성된 시설은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막대한 유지비가 계속 소요되는 골칫덩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수에서 만들어져야 할 경기장을 바다위에 지은 보트 경기장은 바로 해체해야 되고 새로운 국립경기장의 활용도 콘서트 정도만 정해져 있는 반면 메인이 되어 있는 스포츠 이용의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만일 프로축구팀의 홈구장으로 활용하려면 개축이 필요하고 국제 기준인 서브트랙도 없기 때문에 국제 육상대회도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있습니다. 10일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동일본 대지진 추도를 위한 헌화식을 열고 추도사를 바쳤습니다. 그는 추도사에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방제, 감제를 부단히 검토하겠다 밝히면서도 특히 지진 발생 후 부흥이 진행돼 왔다며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거론하며 세계의 많은 분들께 부흥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올림픽, 패럴림픽 등을 기회로 부흥하고 있는 재회지의 모습을 실감시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등의 모습을 세계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화봉송 출발지를 후쿠시마현 내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의 아지마구장 주변 및 성화봉송 출발 지점인 제이빌리지 주변 등에서 많은 방사선량이 발견됐다고 지난 9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원자력 규조위원회는 후쿠시마 반경 80km 내 방사선량이 사고 당시에 비해 평균적으로 78%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픈 사람들 테스트도 안 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한데 역시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은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이런 몸부림에도 올림픽 정상 개최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인식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점이 아베 정부는 일본 주재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아직 폭발적인 확대는 진행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일본 정부만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크루즈선을 제외하면 1만 명당 일본이 0.04명으로 이탈리아 1.52명, 한국 1.45명, 이란은 0.92명 등에 비해 크게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난 9일 참여연에서 일본에서는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일본 사회의 실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 일본만 수가 늘지 않는가, 숨은 수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일본의 1일 테스트 건수에 대한 야당과 일본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 자국민들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는 마스크와 화장지 등 생필품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일본인이 늘고 있는 것이죠. 해외 언론들로부터 일본의 최근 사태와 관련한 미온적인 대응을 우려하는 보도가 늘자 외무성 부대신조차 정확한 증거에 기반을 둔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나왔다는 후문입니다. 거짓부렁 좀 그만하고 제발 납득이 되는 말을 하자는 뜻이죠. 어제 일본 참의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감추고 근거도 없이 대처하는 아베를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만 답변은 한심합니다. 결국 모두 아베 혼자 마음대로고 테스트를 늘릴 생각도 없습니다. 꽤 재미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国制限が始まりました。これは科学的根拠はありますか？感染者の増加自体はですね、これは臨床健康に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しかしながら、今晩この1、2週間がですね、このまさに正念場だというイタリアは都市を封鎖したり民主党の党首が感染したと自ら公表しているんです。なぜイタリアは含まれないんですか？政府対策本部は18回行われてまだ9回しか公表されてません。しかも議事録じゃない、議事概要です。でこれ全部見ました。議論なんかしてませんよ。突然総理が発表してそれが対策本部決定になるんです。すぐ議事録を出してください、作ってください。猶予はないです。まさか改ざんをしてるとか、あるいは迅速に提出をしたら都合の悪い議論とかしてたんじゃないですか？科学的根拠は何なんですかという質問をされていました。これ総理答えて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ね。総理の見解は述べたけど科学的根拠を答えてなかった。ですから私も聞きたい。この科学的根拠は何ですか？その水際対策の強化ということこそ専門家の知見、科学的根拠が求められたと思うんですね。ところがまたも専門家会議の議論はないままなんですよ。総理ね、何のために専門家会議設置したんですか？厚労大臣のもとにですね、専門家の皆様方の知見をお伺いするために設けたものでございます。田村智子さん。4日の党首会談で我が党の志位委員長は総理の独断専行を厳しく諌めました。そして専門家の知見を尊重すること、各党会下の意見をよく聞くようにと強く求めました。ところがね、その直後にまた専門家会議をなおざりにしたんですよ。ですから我が党は早くからこのことを求めてきました。保険適用によって民間の検査体制、これ不可欠となりますが、私どもそういう認識の中ですね、確か2月の中旬20日ぐらいだったかちょっと正確な日にちは忘れました、覚えておりませんが、
研究者たちが早い時期からとにかく民間の活用は早くっていうふうにね求めていた。それなぜなのか。で最大3800件ってことをこれまでもだいぶ大臣から答弁いただいていたんですけど、これは機器をフル稼働させた時で機械動かすには人が本当に足りないんですよ。総理ね、国がこういう弱体化進めてしまったんだ、この反省すべきだと思うんですよ。国にも責任があるんだと現場で踏みとどまっている方にやっぱ私言っていただきた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국제기구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WHO가 지난 2일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일본을 동렬로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이후 중국 이외 증가의 80%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의심스럽다는 기고문이 게재되자 일본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반론 기고가 투고돼 인터넷판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과 일본 정부의 홍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 따라가는 성향이 높은 일본 국민들도 이제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K는 응답자의 45%가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답해 개최를 예상한 답변 40%보다 많았다고 9일 밝혔고, 일본 정부에선 또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2011년 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촉진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얘기한 우리 돈 350조라는 과장이 많이 들어간 듯한 효과를 홍보해왔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제야 현실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가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동일본 지진 피해 지역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무려 63%가 이른바 부흥올림픽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말 잘 듣는 일본 국민들답지 않게 이제 자국민들도 더 이상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주장한 최근 수치들이 확실한 통제를 하고 있는 증거인지 아니면 허술한 대처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행여나 한국인 WTO 총장이 나올까봐 크게 우려하며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며 한국인 WTO 총장을 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초부터 일본은 자국에서 WTO 총장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일찌감치 자국 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주요 강력 경험자 중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일본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WTO 사무총장에 내세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유독 영어에 약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과거 WTO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에게 일본이 완패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어였다는 말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과 WTO에서 이심을 이기기 위해 한국의 과학자, 국제변호사, 공무원들로 이뤄진 민간 합동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소심을 앞두고 3주간 제네바에서 합숙했고 매일 모의 재판을 했는데 영어 발음 하나라도 틀리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억양과 발언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산하며 준비했습니다. 결국 우리 합동팀은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영어로 패널들을 설득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은 영어 실력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의 교류 전문 국제교육기업 EF 교육퍼스트가 매년 100개 비영어권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인의 영어 능력 수준은 53위였습니다. 싱가포르는 5위, 필리핀은 20위, 한국은 37위, 대만은 38위, 중국은 40위였습니다. 일본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구니 미야케는 일본 온라인 매체 더 재팬 타임스에 일본의 영어 교육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사설을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구니 미야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싱크탱크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패널들은 독일과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 한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로 모두 그 지역의 복잡한 안보 문제를 유창한 영어로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의 참가자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해 질문이 있는 것 같아도 좀처럼 손을 대지 않고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참석자들은 대부분 고학력 연구원이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6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고 외국에서도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어는 다른 비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열등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잘못된 영어 교육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은 최대 12년 정도의 긴 세월에 걸쳐 영어와 접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의 영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공부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는 영어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은 영어가 회사 입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는 영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이 유난히 영어를 못하는 데는 일본에는 수줍어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항상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하며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과 행동 속에서 영어 학습은 실수를 반복하며 점점 능숙해지기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며 소극적인 태도에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의 영어 성장을 막는 것은 가타카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에선 자국의 국가에서 수입된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 등을 표기할 때 보통 히라가나 대신 가타카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타카나는 일본 내에서 독특하게 발전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테레비로, 애플을 아프루라고 변형되어 불렀습니다. 일본인은 항상 이러한 가타카나를 접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영어와 일본식 영어인 가타카나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올 초 도쿄올림픽 국립경기장 내에 영어 표기 안내판 중 의미불명의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컴다운, 쿨다운, 안녕 우리 경기장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컴다운, 쿨다운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에 부착된 문구였는데 일본의 유명 동시 통역가이자 번역가인 토리카이 쿠미코 리코대 명예교수는 명령형으로 진정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되는 표현으로 잘못된 의미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타큐슈 대학에서 강의하는 미국인 교수 로셀코프는 국립경기장에 1조 원 이상이나 투자하면서 왜 영어 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없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아나운서 나가노 미나코는 미국에서 열린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 취재를 하며 영어를 하지 못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에 걸어 들어오는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즉석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옆에 있던 오자키는 나가노의 영어를 다시 통역해 배우들에게 전달했고 이러한 장면은 와우와우 채널을 통해 일본 현지에 방송됐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창피하다, 나라 망신시키는 듯, 말도 안 되는 영어 실력이다,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는 등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아베 총리도 감염병 사태에 관한 발표를 할 때 클러스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베가 말한 클러스터는 소규모 환자 집단을 뜻하는 클러스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전염병의 심각성을 말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쓰냐고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쓴 클러스터는 일본인도 못 알아들었지만 일본에 사는 영어권 외국인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일본 내각 중에 영어를 가장 잘한다는 고노다로 방위상이 나서 외국어 표현 사용을 자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고노다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왜 가타카나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에는 24만 건이 넘는 좋아요 반응이 붙었습니다. 고노다로는 왜 일본어로 표현이 가능한 걸 가타카나를 쓰냐며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본 강요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한 고노다로의 말은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면 일본어를 쓰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WTO에서 재판할 당시 영어의 디테일한 발음과 억양까지도 신경쓰며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어를 잘하는 강요가 없어서 WTO 수장 후보도 내지 못했고 일본 내에서는 영어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며 그나마 하는 영어도 일본식 영어 가타카나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급부상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영어 공부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